들으며 읽는 라디오 단편 소설 들으며 읽는 라디오 단편 소설 산책할 때도 혼자 밥 먹을 때도 공기 속에서 소설들이 흘러나와 눈 감고 읽는 라디오 단편 소설이 제일 좋아. 라디오 단편 소설 유리방패 김중혁 작 박정석 연출 첫 번째. 안녕하세요. 들으며 상상하는 한국 현대문학 라디오 단편 소설 진행을 맡은 허입니다. 라디오 단편 소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팟캐스트 라디오 명작극장 시즌2 방송으로요.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한국 단편 소설 중에서 뛰어난 작품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소설을 발굴해서 널리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라디오 단편 소설에서 선보이는 첫 작품은 김중혁 작가의 유리방패입니다. 먼저 김중혁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중혁 작가는 1971년에 태어나서 경북 김천에서 성장했습니다. 계명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요. 2000년 문학과 사회에 펭귄 뉴스라는 중편 소설을 발표하며 등단한 그는 영화, 음악, 그림 등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작가로 유명합니다. 소설집으로는 펭귄 뉴스, 악기들의 도서관, 1층, 지하 1층, 가짜팔로 하는 포옹을 냈고요. 장편 소설로는 좀비들, 미스터 모노레일,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을 출간했습니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김유정 문학상, 이호석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김중혁 작가의 단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별로 대단해 보일 것도 없는 개별적인 사물들에 몰두하고요. 거기에서 낯선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오타쿠적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상을 외면하고 오직 시시콜콜한 것에 집착하는 이 오타쿠적 인간들은 김중혁 작가가 그리는 세계의 주체입니다. 오타쿠적 인간들은 통상의 교환과는 다른 고유의 가치체계를 가진다는 점, 나아가서 사물의 교환 가능성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에서 태어난 자본주의의 이단아인데요. 김중혁의 오타쿠적 인간들은 자아와 세계가 대결하는 어떤 첨예한 갈등 없이도 소설이 탄생할 수 있음을, 또 때로는 무관심한 듯 보이는 타자에 대한 역설적인 배려가 세련된 냉소를 감싸 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라디오 단편 소설에서 들려드릴 유리방패는 김중혁 작가가 2008년 펴낸 두 번째 소설집 악기들의 도서관에 실려 있습니다. 이 작품은 평범한 진실이란 게 어떤 겁니까? 라는 질문에 재미있게 노는 거요 라고 답하는 두 친구, 나와 M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대 후반인 이들은 둘도 없는 단짝으로 심지어 회사의 면접을 같이 보러 다닐 정도로 붙어 다닙니다. 면접 장소의 엄숙한 분위기에 주눅들지 않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유쾌하게 면접을 치르지만 나와 M을 써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꼬여있는 실뭉치를 풀므로써 면접관에게 인내심을 부각하겠다는 이들의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고 나와 M은 지하철에서 실뭉치를 마저 풀고 지하철을 돌아다닙니다. 그로 인해 엉겁결에 상상력이 부족한 사회를 체포한 지하철의 장난꾸러기들이 된 그들은 유명세를 얻게 되고요. 이제는 면접자가 아니라 여러 회사의 특별 면접관으로서 일하면서 사람들의 재치를 평가합니다. 나와 M은 드디어 성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성공한 삶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는 각자 가진 자그마한 유리방패를
단단하고 커다란 강철 방패로 믿고 싶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라디오 단편 소설 막을 올립니다. 우리는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헝클어진 실뭉치를 풀었다. 간단한 일이다. 실의 한쪽 끝을 잡고 차근차근 매듭을 풀기만 하면 된다. 꼬여있는 부분을 찾아낸 다음 그 속으로 실 끝을 통과시키면 매듭은 쉽게 풀린다. 우리는 각자 실뭉치 하나씩을 들고 덜컹거리는 지하철의 리듬에 맞추어 손끝에다 모든 감각을 모았다. 지하철 안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가끔 눈을 흘깃거리며 우리를 수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수상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실로는 지하철을 폭파시킬 수도 없고 불을 지를 수도 없으며 사람을 죽일 수도 없다. 실은 그냥 실일 뿐이다. 열심히 매듭을 풀어보라고 파도 타기 응원을 했으면 했지 못하게 말릴 일은 아니었다. 우리는 실뭉치에서 풀려나온 실을 길게 뻗은 지하철 의자 위에다 늘어놓았다. 풀어진 실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이의 간격은 더욱 넓어졌다. 녹색 의자 위에 파란색과 빨간색 실이 쌓여갔다. 이게 뭐야? 너무 쉽잖아. 에이, 아까는 왜 이렇게 안 됐을까? 부피가 반으로 줄어든 파란색 실뭉치를 들고 M이 물었다. 우리가 그렇지 뭐. 중요한 순간에 모든 걸 망치는 게 우리 특기잖아. 나는 빨간색 실에 매듭을 풀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M과 나는 2시간 전에 30번째 입사시험의 면접을 봤다. 오늘 역시 면접관으로부터 됐으니까 그만 나가보세요 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력서 특기 항목에다 그걸 적지 그랬어? 중요한 순간에 모든 걸 망치기. 불쌍해서 합격시켜줄지도 모르잖아. 너는 취미란에다 친구 비아냥거리기라고 적지 그랬냐? 우리는 실뭉치에다 시선을 고정한 채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다. 형편없는 오전이었고 시시한 신세였다. 우리는 입을 잠그고 다시 실풀기에 몰두했다. 이거 순환선인가? 그럴걸? 에이, 어쩐지 어지럽더라. 순환선이라 그런 게 아니고 실타래를 너무 오래 들여다봐서 어지러운 거야. 좀 쉬자.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갑자기 지상의 풍경이 나타났다. 우리가 실타래에서 눈을 떼길 기다렸다는 듯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지상으로 올라갔다. 환한 빛과 함께 낮은 건물들과 수많은 간판들이 콜라주 그림처럼 펼쳐졌다. 하나의 풍경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이어붙인 듯한 그림이었다. 우리는 지하철이 다시 지하로 내려가길 기다리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팽팽하게 당겨진 전깃줄이 지하철의 방향을 안내했다. 지하철은 계속 지상을 달렸다. 지하철 맨 뒷칸에 앉은 덕분에 창문 가까이로 얼굴을 들이밀면 몸을 뒤틀면서 곡선을 질주하는 지하철의 옆모습이 보였다. 순환선이라는 게 실감났다. 두 곳의 역을 지난 후 지하철이 앞으로 기울더니 창밖의 풍경들이 사라졌다. 창문이 거울로 바뀌었고 풍경 대신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다시 실타래를 풀었다. 2시간 전 면접관들의 웃음소리를 생각하자 얼굴이 화끈거렸다. M과 나는 언제나 입사시험을 함께 치렀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이 큰 탓도 있지만 혼자서 시험을 친다는 게 불가능하게 여겨질 정도로 M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사이였다. 우리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거나 한 사람의 앞모습과 뒷모습이었다. M이 사라지면 나는 두께가 없는 종이장처럼 변해버려서 혼자 서 있을 수조차 없을 것이다. 나 역시 M에게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30번의 입사시험을 함께 치렀다. 100점 100패. 승률은 제로였지만 혼자서 시험을 쳐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들지 않았다. 우리는 면접시험도 함께 치렀다. 함께 치른 정도가 아니라 언제나 면접실에 함께 들어갔다. 동성애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고 신입사원은 한 명만 뽑을 거라는 답변을 하는 회사도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막무가내였다.
함께 면접을 봐야 우리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서 인사 담당자를 들볶았다. 가끔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회사도 있었지만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담당자가 더 많았다. 우리는 면접 시험의 역사를 새롭게 쓰자 라는 포부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형식의 면접을 시도했지만 면접관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새로운 레퍼토리를 만든 만담 듀엣의 심정으로 면접관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지만 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한 번은 쫓겨나는 도중에 인사 담당자에게 탈락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다. 인사 담당자는 우리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개그맨 시험이나 한번 쳐보세요. 라며 등을 떠밀었다. 일단 재미는 있다는 거네. 라며 애미 웃었다. 인터넷 기획회사의 면접을 볼 때는 둘이서 만담을 했고 면접관들은 한 번도 웃어주지 않았다.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의 면접을 볼 때는 어설픈 마술쇼를 하기도 했으며 애미 소품으로 준비해둔 손수건에 불을 잘못 붙이는 바람에 천장에 붙어있던 스프링클러가 작동됐다. 영어 규제 회사의 영업직 사원 면접 시험 때는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행상의 모습을 재현하기도 했다. 그나마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이 지하철 행상 재현이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써가면서 영어 규제 광고를 했는데 면접관 한 명은 너무 심하게 웃다가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만드는 책은 지하철에서 파는 것 같은 엉터리 교재가 아니랍니다. 라는 것이 인사 담당자가 밝힌 탈락 이유였다. 우리는 면접 준비의 첫 번째 원칙을 잊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회사에 대해 공부해 둘 것. 우리는 열심히 면접을 준비했지만 영어 규제를 파는 회사라는 사실만 알았을 뿐 어느 정도 수준의 책을 파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어제의 면접 준비 회의는 나름대로 철두철미했다. 우리는 저녁을 먹으면서 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읽고 또 읽었다. 컴퓨터 게임 회사였고 게임 기획자와 게임 테스터를 구하는 중이었다. 응모 자격란에는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신 분,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분,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 모든 게임에 자신 있는 분, 게임 하나를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분이라고 적혀 있었다. 응모 자격에 해당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지만 매일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입사 지원서를 써냈다. 그래도 우리가 상상력은 좀 되는 편 아닌가? 애미 물었다. 그렇지. 아이디어도 많은 편이고. 내가 대답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력과 회사에서 원하는 상상력이 비슷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 입사 지원서를 냈던 회사 중에서는 우리의 적성에 제일 어울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상상력을 어떻게 보여주지? 마술쇼나 한 번 더 해볼까? 됐다. 회사 다 태울 일 있냐? 우린 허를 찌르는 거야. 상상력하고 전혀 상관없는 면접을 준비해서 뒤통수를 치는 거지. 그게 오히려 점수를 더 딸 수 있을 거야. 다른 애들하고는 반대로 접근하는 거지. 어떻게? 요즘 신입사원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겠어? 에이, 지난번에 공부한 거잖아. 인내력과 애사심. 바로 그거야. 우린 인내력을 보여주는 거야. 컴퓨터 게임을 테스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내력이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줘? 이번엔 차력이라도 하자는 거야. 불에 달군 돌덩이 위에서 10분 버티기 뭐 그런 거? 면접관 앞에서 실뭉치를 푸는 이벤트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다. 연습도 필요 없었다. 헝클어진 실뭉치를 푸는 일은 연습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끈기와 인내로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대사 몇 마디만 준비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저희들을 소개하는 대신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테스트하는 일은 엉킨 실뭉치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참을성 있게 시를 풀어나가면 언젠가는 모든 매듭을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멋진 대사였다. 면접관들의 반응도 좋았다. 우리가 파란색 실뭉치와 빨간색 실뭉치를 종이 가방에서 꺼낼 때 어디선가 낮은 탄성이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대기실에서 실뭉치를 너무 헝클어 놓았다. 그리고 우리가 사온 실뭉치는 너무 컸다. 1분도 지나지 않아 우리들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3분이 흐른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질 않았다.
5분이 흘렀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뒤덮였다. 손바닥에 고인 땀 때문에 실이 더 엉켜서 5분 동안 30cm 정도의 실밖에는 풀어내질 못했다. M은 매듭을 푸는 대신 실을 마구 잡아당겼다. 그때 내가 한숨을 쉬었다. 뒤이어 M이 낮은 목소리로 에이씨. 라는 소리를 냈다. 그걸로 모든 게 끝났다. 출연 이철희, 고병택, 주애리, 진행 허희, 프로듀서 김경주였습니다. 들으며 상상하는 한국 현대문학 라디오 단편 소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라디오 단편 소설에 대한 여러분들의 후기는 문장의 소리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듣고 또 다음 작품에 반영해서 보다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으며 읽는 라디오 단편 소설 들으며 읽는 라디오 단편 소설 산책할 때도 혼자 밥 먹을 때도 공기 속에서 소설들이 흘러나와 눈 감고 읽는 라디오 단편 소설이 제일 좋아